지금 특이 동향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좀 전에 저희 종목 볼 때 신한금융투자 손영철 차장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강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그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에서 완전간에 발표가 됐다라면서 지금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래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은 영진약품하고 국제약품이 현재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쪽에서는요. 신약 후보물질 KL1333이라는 약품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이미 지정이 된 약인데 233 IND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 승인이고요.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 환자 모집하고 2024년에 이와 관련된 임상 완료한다라는 계획을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이 암리바라는 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영진약품의 주가 15% 정도 급등하고 있고 국제약품도 급등이 나오는데 비아그라가 치매 치료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 이 비아그라 제네릭 생산 업체가 부각된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국제약품입니다. 22% 정도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CMO 쪽 이쪽으로는 약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좋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픽처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오미크론 변이는, 11월 26일 날 첫 등장했었죠. 자, 아직은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건 없고요. 초기 단계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나마 델타 변이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많은 우려는 있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차츰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오미크론의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독성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되면 코로나를 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병원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부정적인 어떤 이게 병원성이 상당히 높다, 치명률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우려는 점점 줄어드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점차 우려가 줄고 있고 그 다음 또 시장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지표들 꾸준히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시장은 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인플레이를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다우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우는 약보합 정도였는데 나스닥은 거의 2%가 급락을 했죠. 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떤 인플레 때문에 금리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12월 10일 날은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게 10월 달에는 상당히 높은 숫자로 나와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자, 10월 달에 91년 이후에 31년 만에 최고치인 6.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2%는 그 전에 예상치는
전문가들 예상하기에는 5.9%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그 예상치보다 0.3%가 더 나온 거죠. 자, 이번 달에 11월 CPI가 발표될 텐데 요거는 지금 현재 예상치는 6.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선으로 나와주면 조금 다행이겠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달처럼 더 좀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당황할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걱정거리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업체들 도미노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디폴트 우려감은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세요? 자, 뭐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헝다가 뭐 지난 주말에 채무 불이행을 시사를 했죠. 그리고 어제 이게 뭐 달러 채권에 대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갚았다 못 갚았다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면 못 갚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갚았으면 바로 뉴스화가 될 텐데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발표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헝다에 이어서 양광100도 마찬가지로 전날 원리금 2,116억에 대해서 미상환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다시 좀 연쇄 부도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성장률을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 관련해 갖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을 0.7% 정도를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자, 뭐 이런 우려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중국이 바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0.5%를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서 하나로 뭐 한 223조 정도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든 좀 틀어 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헝다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국유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화가 된다라면 그 달러 채권들 같은 경우는 또 채무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채무 조정 과정도 거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중국 국내 채권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한다라면 야 나중에 받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거기에 뚜렷하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결은 될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얼마나 잡음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형성되는 테마 가운데 하나가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강합니다. 잊을만 하면은 미중 갈등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중 간에 얼마 전 이 처음으로 화상으로 이 정상의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 첫 잔속 태풍으로 마무리가 됐죠. 향후에 미중 갈등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런 갈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9일하고 10일 이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이 됩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건데요. 자, 요게 뭐 한국, 대만,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초청이 됐고요. 자, 전 세계 110개국이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초청해서 제외가 됐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니네는 민주국가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4일날 민주, 전 인류의 공동가치라는 그런 포럼을 맞불 전략이죠. 그런 걸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또 120개국의 국제기구 소속의 인사들이 4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외교 사절을 베이징 올림픽에 안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 시장에 조금 미중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까지 좀 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꾸준히 이어질까요?
예,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하루하루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도하는 내동 매매는 자살행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었는데요. 그때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뭐 철저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구간들, 뭐 다음 주 후반 정도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해서 뭐 반등 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의 매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전략까지 나왔네요. 오늘 총정리 해볼까요? 빅픽처 그려주세요. 자, 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거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들 생각일 뿐이죠. 시장은 항상 자기 갈 길을 그냥 유유히 그냥 도도히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것 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다음 주 중반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이번 주면 끝날 거고, 또 CPI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 말에 나와서 다음 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기점으로 해갖고 거의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자, 지난주하고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월봉상 음선이 5개가 출현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상 5개 음선이 출현한 때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5개 연속 음선이 한 번 나왔고요. 2004년도에 카드 사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저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그때 월봉상 음선이 5개 연속이 한번 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많았던 때가 6개 출현한 적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 그때 월봉으로 6개 음선이 출현했고, 우리나라 IMF 때 그때 월봉상 음선이 7개가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때랑 비교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고요. 5개째 음선이 났을 경우에는 이럴 때 뭐 겁을 먹으면 또 나중에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쫓아가게 되죠. 자, 이런 감정이 아니라 확률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최종 승리자입니다. 자, 5개 연속 음선이 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